네, 오늘 날씨 진짜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소스 기여하고 취업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장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발표에 앞서서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하게 됐는데 그 오픈소스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픈소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픈소스 기여 이력이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픈소스 기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여하시면서 이제 혼자 하시게 되면 맞닥뜨릴 수 있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이제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진짜 오픈소스 기여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업이 원하도록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많이 궁금해 주셔서 요거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네, 이거 혹시 무슨 지도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실 줄 몰랐는데 맞습니다. 대동여 지도고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 김정호라는 분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 지도를 제작하셨다고 저는 읽었는데 이제 제가 커서 들은 바로는 그게 후대에 와서 미화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융합기술 파트라는 곳에서는 이제 전국의 로드뷰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방방곡곡을 이렇게 로드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 사진이요. 다음 시절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이 사진으로 대체를 했고 예전에는 이제 사진 찍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진짜 하루에도 이 똑같은 차량이 16대씩 막 전국을 촬영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융합기술 파트라는 부서에서 그 로드뷰 제작에 관련된 여러 프로세스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CDC 솔루션, 데이터 복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로미오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는 국산 관계형 DBMS, 티베로라는 거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이력을 보시면 이게 인기가 많을 만한 이력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인기가 많으려면 웹 관련 스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웹 관련 스택들이 하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그 실제 고객들, 그 사용자들과 가깝게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백단의 개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된 개방된 소스 코드거든요. 그래서 배포,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 부서에서 개발했던 로미오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로미오는 데이터 복제 솔루션이고요. 흔히 CDC 솔루션이라고 많이 부르고 MySQL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카프카로 밀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인데 이 카프카에 저희가 밀어넣은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꺼내 가셔서 다른 저장소, 이를테면 뭐 하드베코 시스템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RDBMS로 넣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개발할 때 파이썬 MySQL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로미오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던 도중에 이 패키지에서 버그가 생겼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그 버그를 발견했고
특정 MySQL 버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올 수 없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그를 픽스하게 됐고 이 버그 픽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MySQL 버전이 올라가면서 사실 MySQL이 보내주는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형식이 MySQL 공식 문서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 중인 파이썬 MySQL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패키지에서도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보내주는 쪽에서는 데이터 형식이 바뀌었는데 받는 쪽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파싱 에러가 났던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MySQL 서버 소스 코드 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문서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소스 코드를 일종의 모사를 해서 패키지에서 똑같이 작동하게끔 코드를 수정했고요. 그렇게 버그 픽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오픈소스 첫 코드 기어였어요. 이전에도 문서 기어나 아니면 오타 수정 이런 거는 했었는데 이제 소스 코드 기여한 건 처음이었고 소스 코드 기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여들을 쭉 하게 됐고 어느새 이게 소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가 기여자 순위 6위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PR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막 딴지를 걸었어요. 저는 이제 자신감이 막 차오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구현한 게 틀리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직접 구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구현을 했는데 코드가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안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셨던 분이었고 그분과 네트워킹 하면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구나. 코드를 틀리게 작성할 리가 없지. 약간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픈소스 활동을 좀 쉬었습니다. 좀 쉬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13주 동안 멘토랑 멘티랑 함께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제가 일전에 기여했던 파이썬 MySQL 리플리케이션의 리드 멘토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제가 선정이 돼서 제 프로젝트도 그렇고 제가 리드 멘토로 선정이 돼서 진짜 훌륭하신 멘티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정말 쟁쟁한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저희가 발표를 진행했는데 등수가 잘못됐네요. 저희 3등을 했습니다. 네. 3등을 하는 쾌거를 이뤘고 네, 이렇게 제 오픈소스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또 취업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기업에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오픈소스 이력을 살려서 취직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소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통계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국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활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국내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 기업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청에 등록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비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함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오픈소스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얼마나 거기에 돈을 쓰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돈을 투자하는 경로가 바로 이 오픈소스 재단을 후원하는 일인데요. 이게 오픈소스 그 재단에 후원사로 이제 등록하게 되면 적게는 이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단위 이상으로도 이제 회비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재단에 기여를 하고 이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후원사를 다 제가 적자면 너무 많아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 제외하고 우리나라 회사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개별 행사에도 후원을 하고 있어서 위에는 이제 파이콘 로고거든요. 파이콘에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픈소스 씬에 돈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자사 프로덕트들을 오픈소스화하는 움직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망을 하시는 흔히 소위 말하는 그 네카라쿠베라는 회사들이 다 깃허브 오거나이제이션을 갖고 있어요. 오픈소스를 깃허브에다가 올려두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프로젝트 많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유형 세 가지로 제가 골라봤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라인에서 공개한 프로젝트는 백엔드고 네이버에서 공개한 건 프론트,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 공개한 거는 ML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론트, 백엔드, ML이 가장 이제 오픈 소스화가 많이 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구현하시면 이 회사들에게 어필하기에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한 아르메니아라는 프로젝트는 백엔드 웹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네티라고 해서 비동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비동기랑 마이크로소프트 그 MSA에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서 공개한 빌보드.js라는 프로젝트는 D3.js 기반 차트 라이브러리인데 사실 이걸 커스터마이징 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네이버들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카카오에서 공개한 거는 이제 NLP 쪽인데 형태서 분석인데 좀 더 이 성능을 개선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요 기업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본인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또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진짜 기업들에서 오픈소스를 원하는가 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하면은 그 모집 공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집 공고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집 공고에 일단 오픈소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같은 오픈소스라도 왼쪽처럼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라 사용을 한다거나 적용을 한다거나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 경험을 좀 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반면 오른쪽에 키워드는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완전 진짜 오픈소스 기여자가 돼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리딩을 하는 그 인재들을 원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왼쪽 키워드가 들어간 공고들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진짜 오른쪽 키워드가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픈소스를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진짜 우대상으로 쳐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오픈소스 기여라는 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집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는 회사들이 이 세 개의 회사들이에요. 네. 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문화가 되게 잘 정착이 됐어요. 사내 오픈소스 팀에서 사내 해커톤 같은 것도 열고 되게 유명한 오픈소스 기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오픈소스 문화가 잘 정착돼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 강화학습 쪽 오픈소스를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경험을 좀 많이 쳐주시는 것 같고 6.25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CTO 분이 구글 출신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되게 어떤 코딩 컨벤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채용 기조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오픈소스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만 지금 콕 집어서 오픈소스 기여를 우대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우대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저희 부서에 대한 JD를 써본 적이 있어요. 모집 공고를 써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를 넣기가 어려워요. 넣기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모집 공고를 보시면 짧은 모집 공고랑 긴 모집 공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실 같은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이게 채용 담당자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받고 싶어 하지 그 예비 지원자들을 막 압도해가지고 막 문턱을 높인다거나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짧은 모집 공고를 쓰시는 분들은 이 짧다는 의미가 그 모집 공고에 보시면 막 그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 있다. 아니면은 뭐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픈 마인드다. 막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적다는 거고 긴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모집 공고를 쓰는 쪽에 속했어요. 이게 어떤 마인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걱정하는 게 조건을 많이 달면 이 지원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 조건의 모든 교집합을 갖춰야만 내가 지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까 봐 조건을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최대한 최소 조건에 맞춰서 최대한 문턱을 낮추자라는 주의고 반대로 길게 모집 공고를 쓰시는 데가 있어요. 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되게 많다는 건데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인재상을 많이 알리고 싶대 거기에 일부라도 여러분이 해당되면 지원을 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공고들은 거의 다 긴 모집 공고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서처럼 뭔가 이런 짧은 모집 공고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오픈소스 관련 조건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모든 조건은 교집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오픈소스라는 조건을 포함시키면 진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분들이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짧은 모집 공고를 지향하는 데서는 오픈소스 우대에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오픈소스를 기업이 좋게 생각해도 그거를 반드시 모집 공고에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집 공고에 오픈소스라는 키워드가 없다고 어필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픈소스 기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거를 잘 어필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기업이 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기여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되게 희소한 경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면접에 들어가 보고 이력서 같은 거를 보는데 저는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되게 비슷비슷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도 힘든데 뭔가 독창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비슷한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많고 이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픈소스는 되게 희소성이 지니는 이력이라서 저도 되게 눈에 그런 이력이 있으면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이제 기타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랑 다른 점이 이제 검증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오픈소스는 이제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선진적인 코딩 컨벤션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코드 리뷰 프로세스 자체도 되게 길고 요구 사항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정도 검증 수준을 갖추려면 제 생각에는 마켓에 릴리즈를 받아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심사위원한테 평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멘토가 붙어서 리뷰를 해준 경우 아니고서야 제가 봤을 때는 오픈소스가 더 상대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베스트 프랙티스에 집합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랙티스를 이해하고 본인이 체화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고퀄리티 이력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오픈소스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총 5번을 봤어요. 근데 5번을 봤는데 5번을 다 합격을 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 이력이 대단한 이력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별로 좋아할 만한 이력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픈소스 이력이 되게 큰 저에게 상대 우위를 가져다 줬던 것 같고, 저만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저랑 멘토링 함께한 멘티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멘티분들한테도 같이 네트워킹을 하시면 어떻게 이제 면접 과정에서 상대 우위를 보여줬는지를 이제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을 사이드 프로젝트의 기여 과정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건지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그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한 브랜치 생성하시고, 이제 코드 실제로 수정하시고, PR을 생성하시고, 리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친숙한 스택을 쓰셨을 거고, 처음 쓰시는 스택을 처음 사용하는 스택을 사용하셨더라도 이게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픈소스 기여 과정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보다 되게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 코드베이스 자체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프로세스가 좀 달라서 제가 그 프로세스들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프로세스 소개드린 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마주하게 되면 병목 같은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걸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서 그런 순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오픈소스 기여하시기 전에 저는 준비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챗GPT 플러스 꼭 있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오픈소스 기여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플러스 자 보이시죠? 꼭 플러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프로젝트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면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세스가 더 복잡하고 더 시행착오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만두실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오픈소스 경험이 사실 되게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네, 좀 많은데 처음 하실 때는 모든 면에서 자신과 익숙한 거 아니면 좀 메이저한 스택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형상 관리부터 보면은 형상 관리가 여러분들 다 깃을 쓰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일부 프로젝트들은 듣도 보도 못한 형상 관리를 쓰거든요. 근데 형상 관리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상 관리에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깃에 익숙하시다면 기술의 형상 관리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코드 반영 방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팅 되는 깃허브나 깃랩, 깃버킷 쓰셨으면 아마 플리캐스트나 머지 리퀘스트로 코드를 반영하셨을 텐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뭐 메일 리스트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스택을 고르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끈기가 있게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 거라서 관심 있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직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택 맞춰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메이저 스택, 많이 쓰이는 언어나 아니면 많이 쓰이는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 스택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챗GPT가 아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소스 코드 수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슈 같은 걸 던져주고 이 이슈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코드를 봐야 될까라는 대답에 답을 못 해준다면 조금 더 대규모 프로젝트거나 조금 더 오래된 프로젝트를 택하셔서 챗GPT가 알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정했으면 이슈를 탐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슈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타 수정이나 주석, 문서 기억 이런 것도 기여거든요. 이런 것도 기여고 이거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여 이 프로세스를 다 밟으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겠죠, 하시면서. 그리고 코드도 알아야 되고 문서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코드 베이스에 대한 학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찍먹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슈를 파악하시려면 일단 전체 구조는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소프트웨어지만 작게 더 작은 모듈로 나눠져 있을 거고, 모듈별로 여러분들이 대강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특정 모듈을 관심 있는 모듈을 찾으실 수 있고 그 모듈에 대한 여러분들 이슈를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각 오픈 소스가 되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자는 운동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서가 있다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면 이슈 탭에 들어가셔서 굿퍼스트 이슈라는 라벨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인테이너들이 보시고 이거는 봤을 때 첫 기여로 굉장히 좋은 이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처음 기여하시는 분들도 쉽게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레벨이라는 뜻이라서 이 라벨을 검색하셔서 이 이슈를 해결하시는 게 좋고, 사실 되게 인기 있는 프로젝트고 인기 있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굿퍼스트 이슈를 남들이 먼저 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여해야지라고 점 찍어놓은 이슈가 다른 분들이 먼저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슈를 해결하실 때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좀 해주셔야 실제 기여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슈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PR에 숟가락을 여러분들 얹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PR이 있어요. PR이 봤는데 이게 코드 수정을 보니까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은 커밋 하나만 그냥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PR이 머지됐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여자가 될 수 있고, 이 방식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슈를 이미 찾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여자분들이 이미 기여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여자분들이랑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소스 코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원래 기존에는 오픈소스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 어디서부터 코드를 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챗GPT 플러스가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에 챗GPT 플러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슈 관련 키워드를 챗GPT한테 던져주면 어느 파일을 봐야 된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키텍처 마크다운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레벨로 들어가셔서 소스 코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여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마다 기여 방식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 기여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여를 진행하시기 전에 기여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기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리듬이나 아니면 그 공식 문서에 보시면은 이 기여하는 기여 항목이 있어요. 기여 항목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는지 또 준수하셔야 되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은 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줄여서 CLA라고 하는 서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들의 의무 같은 거를 적용을 해놓은 그 서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내용이 뭔지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MySQL에 그 공식 문서에도 잘못된 내용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아니고 주석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거 고치려고 MySQL 서약서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담당자분이 You are mine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넌 내 거야 라는 의미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MySQL 프로젝트 관련된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을 mine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PR 혹은 MR을 올리시게 되면 코드 리뷰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거나 아니면 회사 업무 같은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픈소스는 무조건 퀄리티 위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퀄리티를 맞출 때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이슈 보시면 이게 이제 패스트 API라는 프로젝트에 올라온 PR인데 이게 문서 기여예요. 소스 코드 기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벌써 78개나 달렸어요. 정말 이렇게 마라톤으로 달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정말 값진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를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 이제 오픈소스 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보이스카우트 룰이라고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룰이 원래 보이스카우트들이 야영을 하고 나서 야영장을 차린 다음에 야영을 하고 떠났을 때 그 야영지가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라는 규칙이래요. 근데 이거를 저희 오픈소스 쪽에서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수정을 했을 때 그 주변 코드가 여러분들이 기여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서 여러분들 PR이 포함되지 않는 코드더라도 여러분들 코드와 관련된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수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여자라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여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PR을 올린다거나 디스커션을 할 때 항상 네, 저는 메인테이너라서 콜래버레이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컨트리뷰터라는 배지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리드미 같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여자들을 나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줄글로도 나열을 해주고 이렇게 사진을 걸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의 첫 프로젝트인데 포커스 보시면 알겠지만 68,000이요. 정말 이런 포커 숫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개된 기업 방식이 되게 표준적인 방식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이 기업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난관들을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이 기업 프로세스는 되게 정형화된 거고요. 사실 그 정형화되지 않은 돌발 상황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서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료를 만나거나 멘토분을 만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와 동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젝트마다 디스코드나 슬랙처럼 그 메신저를 활용한 커뮤니티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랑 슬랙에 가입하시면 굉장히 친절한 프로젝트들은 멘토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못 찾으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슈를 찾으셔도 되고 함께 기여하실 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라서 디스코드나 슬랙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듈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 모듈에 대한 멘토를 받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모듈에 대한 이슈나 PR 탭을 보셔서 그 모듈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여자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컨트리뷰터들의 PR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듈에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깃허브에 보면 블레임 기능이 있어요. 어떤 코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나오고 그 작성자 이메일까지 같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모듈에 기여하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전달을 주셔도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진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그 컨퍼런스에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하시는 것도 오픈소스에 입문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진행할 수 있는 스프린트나 해커톤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파이콘 코리아에서 매번 이제 스프린트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파이썬 에코시스템에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해진 시간 안에 기여를 해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벤트인데, 여기에서도 스프린트 세션이 있어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참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멘토와 함께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글로벌한 되게 오픈소스 페스티벌인데요. 이 페스티벌에도 오프라인 행사가 있고 거기에서도 스프린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입문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 예전에 스프린트 서울이라는 스프린트도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언제 진행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는 정말 긴 호흡으로 가서 13주 동안 멘토분들이랑 멘티분들이랑 같이 기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기업이 원하게끔 어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여 자체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협업하신 분들의 후광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오스카라는 오픈소스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서 최종 발표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더 잘했나, 어떤 프로젝트가 더 잘했나 이제 자랑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이제 아르고라는 CNCF 소속 졸업 프로젝트죠. 네, 거기 아르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눅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면접관분들한테도 이렇게 프로젝트가 어디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후광 효과를 노리실 수 있고, 또 리뷰어나 협업자분들 중에 되게 굴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픈소스 씬에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일해봤다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정량적인 요소는 사실 스타랑 포크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술적인 중요도, 여러분들이 기여하신 게 얼마나 진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건지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시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를 해결하실 건지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해결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해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뒷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뷰 과정을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리뷰가 진짜 오픈소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오픈 소스만의 장점이라서 리뷰 과정이 어땠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일회성으로 이걸 참여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것도 표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협업했던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필해 주시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이슈들을 내가 해결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거나 특정 분야의 특정 모듈에 대해서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약간 이런 거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PR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최대한 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아울렛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기여를 정리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서 거기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랑 링크드인에다 이렇게 제 기여 이력을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건 제 깃허브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했는지랑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PR 어떤 거 했는지 PR에 대한 링크 같은 거를 삽입해 놓고, 이제 제가 뭘 기여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기여에 대한 서머리까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링크드인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도 똑같아요. 네, 어떤 프로젝트 기여했고 프로젝트 간단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이제 같이 기여하신 분들을 저렇게 멘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또 어필을 할 수 있어서 링크드인도 되게 어필하기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기술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슈를 해결했는지 설명하기 되게 좋은 사실 매체거든요. 그래서 꼭 블로그도 활용하셔서 블로그 글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꼭 준비해서 하시라고 공고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 실제로 면접 때 썼던 화이트보딩이에요. 면접 때 썼던 화이트보딩이고,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후회를 안 해요.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값보다 여러분들 연봉 인상될 게 훨씬 많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볼품 없었는데 진짜 쓸 때는 되게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진짜 면접관 분들이 되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제가 기여한 이슈 하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마지막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건데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화이트보딩한 건 소실돼서 네, 구조도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면접 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미리 정리해 놓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면접 전날에 화이트보딩을 연습을 했어요, 따로. 네, 아이패드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이 화이트보딩 앱을 지정해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밋으로 하면 구글밋에 젠보드라고 해서 화이트보딩 툴이 딸려 있는데, 그것도 미리 인터페이스 같은 거 익숙해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그 네카라코베당토 중에 한 회사였는데 원래 면접 시간이 50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나게 설명하고 그 면접관 분들도 너무 신나게 들어주셔서 점심시간 직전에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흔쾌하게 점심시간 줄여가시면서 되게 들어주셨고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킬 꼭 챙기셔가지고 좋은 피드백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랑 이제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하실 수 있게끔 깃허브랑 링크드인 QR 코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 찍고 저랑 네트워킹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명함을 되게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명함이 캐릭터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킹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 맞게 명함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멋진 세미나를 또 해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Q&A 할 시간인데, 연사님 여기 중앙으로 모시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사전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몇 분 좀 선별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진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오셨나요? 네. 진우님, 기여하기 좋은 오픈소스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오픈소스를 직접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방법이나 메이븐에 올린다든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기여하기 좋은 오픈소스는 기여하기 용이한 프로젝트 오픈소스를 말씀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네네. 기여하기 좋은 오픈소스는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오픈소스가 첫 기여를 하시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직접 만드신다고 했을 때, 라이센스는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메이븐에 올리는 거. 네네. 제가 기여 프로세스에서 각 이제 프로젝트마다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리파지토리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리파지토리에 어떻게 올리는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리파지토리에 올려주는 건 메인테이너 분들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리뷰터로 참가해 주실 때는 해당이 없는 프로세스고요. 만약에 직접 프로젝트를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는 네, 메이븐에 직접 올려주시는 프로세스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혹시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꼼꼼한 답변 덕분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픈소스 기여 경험이라는 게 다른 세미나에서 들었던 걸로는 스타 10,000개 이상은 되어야 좀 인정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마이너한 것에서도 기여해도 상관없을까요? 이정훈님 계신가요? 네, 이정훈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수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약간 인기 투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깃허브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최신 프로젝트일수록 스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적인 중요도나 인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신 프로젝트가 당연히 스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스타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커스도 보셔야 되겠죠. 사실 기여 정도나 기여가 얼마나 활발한지는 사실 스타수보다는 포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한 것에 기여해도, 그러니까 스타수가 적은 거에 기여하셔도 상관없으시냐는 질문 같은데,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스타수 적은 거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스타수 적은 마이너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고르시는지에 따라서 되게 임팩트 있는 기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기여라면 마이너한 것을 오히려 찾아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깃허브 이렇게 볼 때 스타수에 따라서 좀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포크도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함께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고개 또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까 예스 크게 답변해 주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여기 현장 질문에서 혹시 현장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좀 질문이 생기신 분 손들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L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는 이민기라고 합니다. 오픈소스는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좀 궁금한 게 카테고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ML 쪽에 일하고 있는데 이직도 뭐 ML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프론트엔드 쪽 오픈소스를 기여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는데 이게 아마 중복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전 질문 주셨었나요? 정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사전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일단 분야별로 오픈소스 활발한 게 더
그런 오픈 소스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아는 도메인에서만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분야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ML 쪽은 진짜 많이 열려 있거든요. ML 쪽 진짜 많이 열려 있고 ML 쪽이 스타 수도 엄청 많아요. 진짜 인기가 많아서 스타 수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ML 쪽 관심 있으시다면 그 깃헙도 좋은데 허깅 페이스라고 이제 거기 보시면 거기는 모델 그러니까 깃헙처럼 깃 호스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VM도 붙어 있고 데이터셋이나 모델도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ML 쪽 관심 있으시다면 허깅 페이스 쪽 기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분야가 달라도 저는 그 오픈소스 기여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그 기여가 가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론트엔드 쪽 기여를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 그 기여 이력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또 현장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온 걸 먼저 그러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하민님께서요,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팁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픈소스는 다 활용하고 있어요. 진짜 활용 안 하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저희 회사 프로덕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만 해도 100개가 넘는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오픈소스 거버넌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IT 필드에 있는 모든 팀들이나 부서들이 다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하민님? 여기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요 답변에 감사 인사는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받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으로 현장 질문이 없으시면은 요거 사전 질문으로 오신 거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아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터가 되고 도움이 되고 싶은데 코드를 잘 읽어내고 오픈소스의 기본 컨벤션 파악을 잘하는 방법과 차후에 오픈소스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데 초보에게 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드를 잘 읽는 게 그러니까 오픈소스 코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슈를 딱 정해놓고 그 이슈랑 관련된 키워드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떤 코드, 심지어 파일까지 정해줘요. 어떤 파일부터 봐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는 각 언어별로 디버깅 툴이 있거든요. 디버거들이 있어서 그 디버깅 툴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알려준 코드에다가 중단점을 여러분이 걸어놓고 그 중단점으로부터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픈소스의 기본 컨벤션 파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언어나 스택마다 그 컨벤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기여 방침을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멋지게 태희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남아서 또 연사님이 또 다양한 명함을 들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꼭 남아서 연사님과 함께 명함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받은 사전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드리면
어떤 특정 개발 언어나 개발 분야에 전체적으로 오픈소스 참여, 입문 난이도나 기회가 많을까요? 저는 파이썬으로 API 및 ML 모델 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참여한다면 물론 업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주제나 프로덕트에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거나 찾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시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 근데 사실 그 앞에서 민기님이셨네요. 네, 주신 질문하고 진짜 너무 네 비슷해서 그냥 요약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도메인별로 사실 오픈소스가 얼마나 활발한지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네, ML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허깅페이스 쪽 프로젝트에 기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업무와 관계없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오픈소스 기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현장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현장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드신 거죠?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한교홍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강연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만약에 오픈소스 기여를 하면서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일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소스가 정말 누구에게나 다 개방돼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진짜 트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지책이 정말 잘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좋은 방지책이 그 CI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R을 올리시면 그게 자동적으로 테스트가 돌아가고 여러분이 올리신 PR 옆에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통과됐으면 이제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고 통과되지 못했다면 빨간색 가입표가 붙는데 빨간색 가입표가 붙어 있으시면 분명히 이제 메인테이너 분이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수정해다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것 따라서 고치시면 되니까 너무 틀릴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픈소스를 이렇게 사용은 해봤지 직접 이렇게 올려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했는데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도 혹시 질문 손을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손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네네 제가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연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게 어떤 뭐 레퓨테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뭐 취업이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본인 자신으로서 익스피리언스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자기의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코드를 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현재 뭐 금전적인 거라면 또 좋겠고 뭐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뭐 방안 같은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뭐 말해지고 있는 건 없는 건지 그 외에 그다음에 또 2번째 질문 우리나라 오픈소스가 없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LG에서 웹OS 오픈소스 뭐 삼성에서 타이젠 오픈소스 다 열어놨는데 개발자의 99%가 그 삼성 직원, LG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외국의 활발한 오픈소스에 비해서 국내 오픈소스들이 잘 이렇게 좀 붐업이 안 되는 이유가 좀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일단 다른 측면에 대해서 오픈소스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일단 긍정적인 거 말씀을 주셔서 긍정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소스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다달이 활동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활동비를 매달 120만 원씩 받았고 그거를 그게 그 금전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오픈소스
오픈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도 또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픈소스는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올린 코드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슈를 제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저는 보람 있다고 느껴졌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오픈 소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진 거는 맞아요. 이게 정량적인 지표로도 좀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그 GDP 순위 대비 그 오픈 소스 활성화 지표는 되게 순위가 낮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 소스 기여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수적으로 적은 것도 맞고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이 공개한 오픈 소스가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탄생한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언어의 장벽이 아닐까 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좀 되게 참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사실 번역은 저도 PR 제가 안 써요. 챗GPT한테 다 맡기거든요. 다 맡겨요 진짜. 그래서 근데 너무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네,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왜 잘 안 될까요? 진척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 이상의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예를 들어서 파이콘 같은 행사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그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행사인데 되게 그게 뭐가 딱딱하고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 문화라고 일단 오픈소스 문화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확립된 게 많이 없기도 하고 오픈소스라고 하면 막연히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기는 문화가 저희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런 문화 그런 진짜 오픈소스 선진국들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요거는 연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좀 네,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제 연사님과 이제 모대연구사에 선 그어서 연사님 혼자서 이렇게 벽으로 민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연사님의 의견이니까 뭐 어디 가서 연사님 뭐라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건 삼가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사님이 굉장히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안해 주시고 또 네트워킹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연사님이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에 이어서 좀 사전 질문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진규님 여기 계신가요? 김진규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별거 아닌 기여도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뭐 부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쵸. 제가 별거 아닌 기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은 프로젝트, 작은 이슈를 찾아가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첫 기여는 별거 아닌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픈소스 기여를 한 사이클을 마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저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질문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아까 또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오픈소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영어로 소통을 잘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혜나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어로 해야 되긴 해요. 오픈 소스는 그쵸. 이게 전 세계에 다 공개된 거고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최근에는 챗GPT 활용하고 있는데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오픈소스 씬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굳이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기여를 시작하셔서 그 기여 과정에 영어를 사용하시게 될 건데 사용하시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팁이네요. 챗GPT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팁을 좀 얻어간 것 같고요. 연사님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연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고 연사님 다시 이렇게 편안한 자리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사실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큰 보람을 느껴서 그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또 보람도 보람이지만 좀 취업 관련해서 제가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취업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를 참여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Q&A 해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던 게 오픈소스 기여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물 같은 것들을 제가 알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진짜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답해주신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